1821년 겨울 조선 궁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사흘 만에 왕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반점, 고열, 그리고 죽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단 10번도 목욕하지 않고 사는 삶을, 매일 오염된 물을 마시고 거리에는 분뇨가 넘쳐나며 씻는다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사회를, 이것이 바로 500년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조차 1년에 두세 번만 물로 씻었고 양반들은 목욕을 기피했으며 백성들은 평생 한 번도 온몸을 씻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조선 최고의 권력자들조차 역병을 피할 수 없었을까요? 물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시대는 얼마나 더러웠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순조 21년 1821년 12월 22일 새벽, 창덕궁 대조전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마, 정신을 차리소서. 궁녀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순원 왕후 김씨가 쓰러진 것입니다. 당시 26살이었던 왕비의 얼굴과 몸에는 붉은 반점들이 돋아나 있었고 온몸에서는 뜨거운 열이 솟아올랐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궁궐 곳곳에서 비슷한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전하, 중전마마께 없어도 이상하십니다. 세자빈 마마도 고열로 신음하고 계십니다. 내관들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순조는 급히 대전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궁궐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단 사흘 만에 궁궐 인원 500여 명 중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병에 걸렸습니다. 의관들은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온갖 약재를 다렸지만 환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궁녀 박씨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뱃속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입에서는 신물이 올라오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같은 처소에 있던 자매들도 모두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들이 사는 궁궐,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의원들이 상주하는 곳, 가장 깨끗해야 할 그곳에서 역병이 창궐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살펴보면 비슷한 기록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1450년 문종즉위년 궁중에 역질이 돌아 궁녀 30여 명 사망. 1613년 광해군 5년 창덕궁에 전염병 창궐, 내관 50여 명 사망. 1680년 숙종 6년 창경궁에 이질 만연, 상궁 이하 80여 명 사망. 1749년 영조 25년 경희궁에 열병 유행, 궁녀와 내관 100여 명 사망.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조선 최고의 권력자들조차 역병을 피할 수 없었을까요? 왜 500년 동안 같은 비극이 반복되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조선시대는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왕도, 양반도, 백성도 모두 피할 수 없었던 위생의 비극. 그 끔찍한 진실을 지금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519년 중종 14년의 한양 도성입니다. 당시 한양에는 약 10만 호, 5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도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상하수도 시스템이 없었던 것입니다. 중종실록 14년 7월 15일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성부 판윤 이행이 아래기를 도성 안거리마다 분뇨와 오물이 넘쳐 흐르고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비가 오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섞여 개천으로 흘러들어가고 백성들은 그 물을 길어다 씁니다. 이로 인해 병드는 자가 매일 늘어나고 있어옵니다. 당시 한양의 유일한 하수로는 청계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은 하수도이자 동시에 식수원이기도 했습니다. 도성 안 사람들은 생활하수와 분뇨를 청계천에 버렸고 동시에 청계천 물을 길어다 마셨습니다. 세종 때 만들어진 우물은 전체 70개에 불과했습니다. 50만 명이 70개의 우물을 나눠 쓴다는 것은 한 우물당 약 7,000명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이 우물들도 대부분 얕게 파여 지하수가 오염되기 쉬웠습니다.
성종실록 13년 8월 3일자에는 더욱 끔찍한 기록이 있습니다. 좌의정 정창손이 아뢰기를 도성 안 우물물이 모두 탁하고 냄새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청계천 물을 떠다 쓰는데 그 물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섞여 있습니다. 여름이면 역질이 돌고 겨울이면 한기로 인한 병이 창궐하옵니다. 더 큰 문제는 분뇨철이었습니다. 당시 한양에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양반가에서는 집 안에 간이 화장실인 측간을 만들었지만 이것도 구덩이를 파서 만든 것에 불과했습니다. 평민들은 아예 화장실이 없어 거리 곳곳에 볼일을 봤습니다. 중종실록 16년 4월 12일자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대사헌 남곤이 아뢰기를 종묘 앞거리에까지 분뇨가 쌓여 있어 악취가 진동하옵니다. 이는 나라의 체면에도 관계되는 일이니 마땅히 청소하는 법을 세워야 하옵니다. 왕이 계시는 종묘 앞에도 분뇨가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어땠을까요? 더욱 심각했습니다. 비가 오면 거리에 분뇨와 오물이 섞여 흘러내렸고 그것이 우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고 병들었습니다. 물 부족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씻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실 물도 부족한데 씻을 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물 부족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회에는 목욕을 금기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의 가르침 중에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효의 시작으로 여겨졌지만 동시에 조선 사람들이 씻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조선의 지배 이념이었던 성리학에서는 물을 음의 기운으로 보았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은 성질이 차고 음기가 강하니 자주 접하면 양기가 손상되고 몸이 허약해진다. 특히 겨울철 찬물은 뼈 속까지 한기가 침투하여 병의 근원이 된다. 이런 이유로 조선 사람들은 목욕을 꺼렸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목욕을 했을까요? 왕의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을 분석한 결과 조선 국왕들의 목욕 횟수는 1년에 평균 23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도 단오음력 5월 5일, 유두음력 6월 15일, 동지음력 11월 같은 특별한 날에만 목욕했습니다. 영조의 경우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영조실록 26년 4월 3일자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인은 목욕을 즐기지 않는다. 목욕을 하면 기력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진다. 지난 3년간 단 2차례만 목욕했을 뿐이다. 3년에 2번이면 1년에 1번도 안 되는 셈입니다. 그나마 왕은 사정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어땠을까요? 18세기 양반 유만주가 쓴 흠영이라는 일기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이 35에 처음으로 목욕탕에 가보았다. 물이 따뜻하여 놀랐고 온몸을 씻으니 신기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어른들께서는 목욕은 기운을 빼앗아간다며 자주 하지 말라 하셨다. 35살에 처음 목욕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혼례 전날 1번, 출산 전에 1번 정도만 목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것도 온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더운 물에 적신수건으로 닦는 정도였습니다. 1795년 정조 때 쓰인 규합총서에는 여성의 목욕법이 나옵니다. 부녀자는 함부로 목욕하지 말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 더운 물에 수건을 적셔 몸을 닦되 결코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월경 중에는 물을 멀리해야 하며 출산 후 100일까지는 찬물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월경 중에도 출산 후에도 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여성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출산 후 산용열로 사망하는 여성이 매우 많았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분석한 결과 왕실 여성들조차 출산 후 사망률이 30%에 달했습니다. 정조의 후궁 수빈 박씨는 첫 출산 후 산용열로 고생했고 두 번째 출산에서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이 26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경우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씻을 물도 없었고 씻을 장소도 없었으며 씻는다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습니다. 1801년 순조 즉위년에 작성된 암행어사 박종학의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상도 어느 마을을 살펴보니 백성들이 평생 한 번도 온몸을 씻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이 귀해 마시기도 부족하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벗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과 손발에는 때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옷에서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도 열하일기에서 조선과 청나라를 비교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매일 세수하고 자주 목욕한다. 반면 우리 조선 사람들은 물을 멀리하니 몸에서 악취가 나고 피부병이 끊이지 않는다. 영조 26년 1750년 봄, 한양에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대문 박시전 상인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열과 함께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났고 심한 복통과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만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그 주변 20명이 같은 병에 걸렸고 그중 8명이 사망했습니다. 한성부에서는 급히 의관들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의관들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열독이 성한 것 같으나 증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질과 비슷하나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한 달 만에 한양 전역으로 병이 퍼졌습니다. 영조실록 26년 4월 18일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성부의 역질이 크게 퍼져 백성들이 길에서 쓰러지고 있다. 사망자가 하루에 수십 명씩 나오고 있으니 마땅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영조는 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의관들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물로 씻으면 독기가 몸에 더 깊이 침투하옵니다. 환자들에게는 물을 멀리하게 하고 땀을 내어 독을 빼내야 하옵니다. 완전히 잘못된 처방이었습니다. 탈수 증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물을 주지 않고 오히려 땀을 내게 했으니 환자들은 더 빨리 죽어갔습니다. 한 달 반 만에 한양에서만 3,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역병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사위이자 청평이었던 정우겸이 역병으로 급사했습니다. 당시 나이 42이었습니다. 영조실록 26년 5월 2일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평이 정우겸이 역질로 급소하였다. 전날까지 건강하더니 갑자기 고열이 나고 설사를 시작하여 사흘 만에 운명하였다. 상께서 크게 슬퍼하시며 예장을 명하셨다. 좌이정 이천보의 아들도 같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판서 이광자의 세 아들이 보름 사이에 모두 같은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양반가 종부 김씨는 자신과 자식 셋이 동시에 병에 걸려 모두 사망했습니다. 영조는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26년 5월 10일자에는 영조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이 덕이 없어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역질이 창궐하여 백성들이 길에서 쓰러지는데 의관들은 속수무책이다. 어찌하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영조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병의 근원은 바이러스나 세균이었지만 그것이 퍼진 경로는 오염된 물과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씻지 않았고 물이 오염되었고 분뇨가 거리에 넘쳤고 우물물이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역병은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10년마다 비슷한 역병이 반복해서 창궐했습니다. 1760년 영조 36년 전라도에서 역질 발생, 2,000명 사망. 1770년 영조 46년 경상도에서 이질 만연 3,000명 사망. 1780년 정조 4년 평안도에서 역병 창궐 5,000명 사망. 조선 왕조는 이 비극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도 위생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궁궐은 아름다웠습니다. 단청으로 칠해진 기둥, 잘 가꿔진 정원, 깨끗해 보이는 정각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궁궐에도 쥐가 들끓었고 벼룩과 빈대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18세기 말 궁녀였던 한 여인이 몰래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후대에 발견된 이 기록은 당시 궁궐 생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밤이 되면 온몸이 가려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빈대가 이불 속까지 들어와 피를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옷을 벗어보면 온몸에 붉은 자국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목욕은 금지되어 있고 속옷도 보름에 한 번씩만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하지만 우리는 참아야만 합니다. 정조 6년 1782년 6월 15일자 승정원 일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승지 이시수가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이 어제 대전에 들어가 임금님을 뵈었사옵니다. 그런데 대전 안에 벼룩이 너무 많아 신의 옷과 다리에까지 기어올랐사옵니다. 감히 아뢰오니 궁궐의 청결을 위해 대청소를 명하소서. 임금이 계신 대전에도 벼룩이 들끓었다는 것입니다. 정조는 이 상소를 받고 즉시 궁궐 대청소를 명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궁녀들의 생활 환경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한 처소에 10명에서 20명이 함께 생활했는데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 위생 상태가 매우 나빴습니다. 궁중발기라는 기록을 보면 궁녀들의 목욕 규칙이 나옵니다. 궁녀는 1년에 2차례 단오와 동지에만 목욕할 수 있다. 그 외의 시기에는 더운 물에 수건을 적셔 얼굴과 손만 닦는다. 머리는 한 달에 한 번 감을 수 있으며 속옷은 보름에 한 번 갈아입는다. 1년에 2번만 목욕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온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통에 더운 물을 받아 수건으로 닦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질병이 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조 18년 1794년 여름에는 궁녀들 사이에 피부병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정조실록 18년 7월 3일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전 궁녀들에게 피부병이 만연하여 50여 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의녀를 보내 치료하게 하였으나 쉽게 낫지 않는다. 의관들은 이 피부병의 원인을 습열이라고 진단했지만 실제로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씻지 못하는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상황은 궁궐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정조 8년 1784년 암행어사로 전라도를 다녀온 박종학의 보고서를 보면 당시 농촌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도 어느 마을을 살펴보니 우물 하나를 300호가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철이 되자 우물물이 썩어 악취를 풍겼으나 다른 물이 없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 절반이 이질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씻을 물도 없고 씻을 장소도 없어 평생 한 번도 온몸을 씻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물 하나를 300호가 사용한다는 것은 한 가구당 평균 5명으로 계산하면 1500명이 우물 하나를 나눠 쓴다는 뜻입니다. 역병은 반복해서 조선을 강타했습니다. 1782년 정조 6년 제주도에 역병이 돌아 1200명이 사망했습니다. 1785년 정조 9년 평양에 이질이 만연하여 2000명이 사망했습니다. 1789년 정조 13년 한양에 다시 역병이 돌아 5000명이 사망했습니다. 1795년 정조 19년 경상도 전역에 역질이 퍼져 8000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오염된 물, 비위생적인 환경, 씻지 않는 습관, 그리고 잘못된 치료법. 하지만 아무도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순조 즉위년 1800년 함경도 함흥 출신의 의원 이재만은 당시 41살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전통의학을 공부했지만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같은 병인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가? 왜 같은 약을 써도 효과가 다른가? 그는 실록과 의서들을 뒤지며 지난 300년간의 역병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역병이 주로 여름철에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801년 이재만은 중국 연행사절단을 따라 북경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거의 매일 세수를 하고 정기적으로 목욕했습니다. 북경 거리에는 공중 목욕탕이 여러 곳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목욕탕을 이용했습니다. 이재만은 청나라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물을 음기로 보아 자주 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병이 자주 돕니다. 청나라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로 씻으면 몸의 더러운 것이 제거되어 병이 예방됩니다. 우리는 매일 씻기 때문에 역병이 적습니다. 이재만은 또한 북경에 체류 중이던 서양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목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병의 대부분은 더러움에서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이재만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실험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1802년 그는 함흥의 작은 진료소를 열고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다른 의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더운 물로 몸을 씻으시오.
특히 손과 얼굴은 하루에 여러 번 씻으시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물은 음기가 강해 몸에 해롭다고 들었는데요. 이제만은 답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더운 물로 씻으면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말을 따라 매일 씻은 사람들은 피부병이 나았고 여름철 이질에도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803년 여름 함흥의 이질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마의 환자들 중에서는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찰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매일 씻는 사람들은 피부병 발생률이 80% 감소했다. 이질 환자에게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몸을 씻게 했더니 생존율이 2배 증가했다. 출산한 산모들에게 더운 물로 몸을 자주 씻게 했더니 산용열 발생이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제마의 주장은 당시 의학계와 양반 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1804년 함경도 관찰사에게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함흥의 의원 이제마가 유교의 가르침을 어기고 백성들에게 자주 씻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상의 지혜를 부정하는 것이니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합니다. 다른 의원들도 이제마를 비난했습니다. 물은 음기를 일으켜 병을 키운다. 이제마의 주장은 의학을 모르는 헛소리다. 이제마는 해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한 결과입니다. 물로 씻으면 병이 예방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마는 함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지방을 떠돌며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했지만 그의 위생 이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왜 1821년 겨울 순조 21년 그날 궁궐이 지옥이 되었는지. 그해 12월 10일 청나라에서 사신단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사신단은 모두 30명이었고 그들은 청계천 근처에 있는 태평관이라는 객사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사신단 중 한 명이 이미 이질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12월 12일 그 사신이 심한 설사와 복통으로 쓰러졌습니다. 태평관 사람들은 그가 쓴 병기를 청계천에 버렸습니다. 12월 15일 태평관 근처 우물을 사용하던 백성 20여 명이 갑자기 발병했습니다. 고열, 복통, 설사. 12월 17일 그 우물 근처에서 채소를 키우던 농부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키운 채소를 궁궐에 납품했습니다. 12월 20일 궁궐 주방에서 그 채소를 물로 씻었습니다. 하지만 씻는 데 사용한 물도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궁궐의 우물도 결국 지하수를 끌어 쓰는 것이었고 그 지하수는 청계천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2월 22일 새벽 전날 저녁 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은 순원 왕후가 쓰러졌습니다. 몇 시간 뒤 같은 음식을 먹은 궁녀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조는 급히 의관들을 불렀습니다. 빨리 원인을 찾아 치료하라. 하지만 의관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의 심노승이 보고했습니다. 이는 열독이 성한 역질로 보이옵니다. 마땅히 환자들을 격리하고 물을 멀리하게 하며 땀을 내어 독을 빼내야 하옵니다. 또다시 잘못된 처방이었습니다. 순조는 명령했습니다. 환자들을 따로 격리하고 물을 주지 말라. 그리고 두터운 이불을 덮어 땀을 내게 하라. 이 명령은 환자들을 더 빨리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탈수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물을 주지 않고 땀을 내게 했으니 그들의 몸은 더욱 빠르게 탈진했습니다. 12월 23일 궁녀 10명이 사망했습니다. 12월 24일 내관 5명과 궁녀 8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12월 25일 상궁 3명과 궁녀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순원 왕후는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친정 식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순원 왕후의 친정아버지 김조순의 집안도 역병에 걸렸습니다. 김조순의 부인, 딸 2, 손자 4, 며느리 2, 그리고 집안 종들까지 총 11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김조순 자신도 병에 걸렸지만 겨우 살아났습니다. 1822년 1월 5일 역병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비로소 사태가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만 83명이 사망했습니다. 궁궐 밖 한양 도성에서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순조실록 22년 1월 10일자에는 순조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의 덕이 부족하여 이런 재앙을 막지 못했구나. 왕비가 위독했고 수많은 궁인들이 죽었으며 백성들도 길에서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이 짐의 잘못이다. 하지만 이것은 순조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500년 동안 쌓여온 조선 사회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오염된 물, 비위생적인 환경, 씻지 않는 습관, 잘못된 의학 지식,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챕터 8 너무 늦은 깨달음. 1821년의 참사 이후 조선 조정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조 22년 1822년 3월 영의정 김재찬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지난해 역질의 참상을 돌이켜보건대 도성의 물이 오염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옵니다. 마땅히 우물을 더 깊이 파고 청계천을 자주 준설해야 하옵니다. 순조는 이를 받아들여 한양 도성에 새로운 우물 30개를 더 파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841년 헌종 7년 헌종은 중국 사신을 통해 청나라의 위생 제도를 배웠습니다. 그는 급진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궁궐 안에 목욕탕을 설치하라. 그리고 궁녀들이 정기적으로 목욕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반 관료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목욕은 음기를 더하고 양기를 해칩니다. 유교의 가르침에도 어긋나옵니다. 헌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짐이 직접 명하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 백성들이 역병으로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1842년 봄 창덕궁 후원에 작은 목욕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궁녀들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목욕을 해보니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병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궁녀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 온몸을 물로 씻어보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자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씻고 나니 온몸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궁궐 안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생활은 여전히 비위생적이었습니다. 1876년 고종 13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이후 서양인들이 조선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884년 조선을 방문한 미국인 선교사 호러스 알렌 호러스 앨런의 기록입니다. 서울은 내가 본 도시 중 가장 더러운 곳이다. 거리마다 오물이 쌓여 있고 악취가 진동한다. 사람들은 평생 목욕을 하지 않는 듯하며 옷에서는 심한 냄새가 난다. 이런 환경에서 질병이 만연하는 것은 당연하다. 1885년 조선을 방문한 영국인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저벨러 버드 비숍의 기록도 비슷합니다. 조선 사람들의 비위생적인 습관은 놀라울 정도다. 그들은 물로 씻는 것을 두려워하며 목욕은 1년에 한두 번에 불과하다. 여성들은 더욱 심하여 평생 몇 번 씻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보고서들이 외국에 알려지자 조선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고종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1880년대 후반 고종은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위생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1888년 서울에 첫 공중목욕탕이 개설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889년의 기록을 보면 하루 이용객이 500명에 달했습니다. 그해 82살의 한 노인이 공중목욕탕을 찾았습니다. 그는 목욕탕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온몸을 씻어봅니다. 60해를 넘게 살았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이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습니다.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더라면 제 아내도 제 자식들도 역병으로 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조선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910년 나라는 망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조선이 물의 중요성을 진작 알았더라면, 만약 목욕이 금기가 아니었더라면, 만약 위생을 중시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적어도 수십만 명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750년 한양 역병 3,000명, 1821년 궁궐 역병 2,000명, 그 외 크고 작은 역병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역병으로 죽은 사람은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을 죽인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관습이었습니다. 물을 두려워하게 만든 이념이었습니다. 씻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사회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깨끗한 물, 씻는 습관, 위생에 대한 상식, 이것들이 수십만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깨끗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씻을 수 있고 손을 자주 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조선시대 사람들의 비극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위생의 비극을 다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